일본 구마모토에 왔습니다. 엄밀히 구마모토를 여행하러 온 건 아니고 가고시마 여행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구마모토에 내려서 가고시마까지 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이 설명 영상이지 의식의 흐름 따라 가는 영상입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제 개인적인 잡소리가 참 많이 들어가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마모토 역에서 입국 심사를 모두 마치면 이런 로봇이 반겨줍니다. 이제 왼쪽으로 나오면 되는데요. 바로 앞에 툴리스 커피가 보이는데 커피숍 쪽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왼편으로 가서 중심과 번화가로 이동하기 위한 공항 버스를 탑승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사쿠라마치 버스터미널이나 구마모토 역에서 하차를 하는데요. 티켓은 여기 기계에서 뽑으면 됩니다. 한국어 안내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마모토 역 방면 누르고 사쿠라마치 버스터미널이나 구마모토 역을 누르고 1000엔을 넣으면 됩니다. 사쿠라마치 버스터미널에서 구마모토 역으로 가는 요금은 1000엔으로 동일하지만 일본 전국구 교통카드, 스이카, 이코카, 파스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이 안 된다고 직원이 안내문 같은 걸 버스 앞에서 들고 계십니다. 4번 정류장에서 타든 5번 정류장에서 타든 사쿠라마치 버스터미널이나 구마모토 역은 전부 다 가는데요. 대부분은 4번 정류장 앞에 승차를 합니다. 구마모토 공항에서 구마모토 역까지는 1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고요. 그렇게 노출 콘크리트의 거장 안도 타다오가 건축했다는 구마모토 역에 도착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외벽이 회색인 것은 구마모토 지역이 화산활동 지역인 것을 떠올릴 수 있게 화산암의 색깔로 했다고 하고요. 역의 외벽 각도도 구마모토 성의 형태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 역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도시락 사는 일이 아니고 바로 레일 패스 교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용할 패스는 남큐슈 레일 패스인데요. 큐슈 지역 JR 열차를 무제한으로 탑승 가능한 레일 패스는 도큐슈, 남큐슈, 그리고 전 지역 가능한 전큐슈 패스가 있습니다. 저는 구마모토에서 가고시마로 가는 2박 3일 일정이라서 남큐슈 레일 패스 3일권을 온라인에서 구입을 했고 바우처를 인쇄를 해서 왔습니다. 파는 곳은 마이리얼트립이나 클룩 등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비교해 보시고 1000원이라도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열차를 좌석 지정해서 미리 예약하면 레일 패스가 있어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1000엔이고요. 이렇게 사전 지정석 예약을 하면 레일 패스를 교환할 때도 그 지정석을 결제한 신용카드도 같이 들고 와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안 들고 와서 레일 패스 지정석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는 사실 이제 지정석 예약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레일 패스 교환할 때 이제 신칸센 열차의 지정석 발권을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못하니까 사전에 나름 이런 종이를 준비해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아무런 설명 없이 영무원이 이해하시고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레일 패스를 발권한 이후에는 직원에게 지정석 요청하는 건 무료입니다. 따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사전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 1000엔 유료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지정석 열차는 전큐슈는 무제한, 북큐슈와 남큐슈는 발음이 되네요. 남큐슈는 6회 제한이 있고 자유석 탑승은 언제라도 자유입니다. 레일 패스를 교환하고 바로 해야 하는 게 기차에서 먹을 도시락을 구입하는 건데요. 일본에서는 에키벤이라고 기차역에서 파는 도시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당연히 기차 내부에서도 도시락을 먹는 게 실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조금 냄새나는 음식을 먹기는 사실 KTX 안에서는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일본이 가능한 것은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그 일본 나름의 문화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주의나 1인 중심의 문화 이런 거 사실 일본이 조금 먼저 발달되었었는데 저는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차 크기 차이가 큰 것 같아요. KTX가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쾌적함이 떨어지고 너무 다닥다닥하니까 뭘 먹어도 약간 그런 냄새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실은 KTX도 참 쾌적하던데 말이죠. 어쨌든 이 에키벤은 그 지역의 특징들을 가미하기도 합니다. 기차역마다 인기 에키벤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쿠마몬 캐릭터가 있는 도시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을 떠나서 귀여우니까. 그래서 이제 표를 발권하고 맞은편에 있는 도시락 파는 곳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오후 시간이라서 도시락들이 다 팔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첫날 조금 자세히 둘러보지 않았던 거였고, 이건 이제 마지막 날 촬영한 영상인데, 쿠마몬 캐릭터가 있는 도시락을 비롯해서 도시락을 많이 파는 구역은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도시락이 많잖아요. 그 쿠마몬 도시락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락이 많고, 실제로 뭐 밥을 즉석해서 이렇게 막 떠주는 그런 도시락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도시락을 못 사고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도시락 사서 꼭 드셨으면 합니다. 여기 그리고 별도로 이제 도시락 산 거나 뭐 그런 것들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고시마 중앙역으로 가는 신칸센 기차를 탑승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차가 지정석 칸이긴 한데 주말이고 해서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일본 고속철도 요금이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남부로, 이게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라서 그런지 엄청 널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여담인데요, 사실 일본 고속철 타본 게 아마 이번이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런데, 오늘은 유달실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가 왜 이렇게 클까 입니다. 좌우 간격도 넓은 것 같고 위아래 간격도 넓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좌우랑 앞뒤는 뭐 확실히 넓은 건 맞아요. 그런데 왜 같은 고속철인 KTX는 작게 만들었을까?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좁게 만드는 게 그 당시에 제작 비용을 절약해서일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철도 괴간, 즉 두 레일 간의 간격은 전 세계 통용인 표준계이고, 일본은 철도를 놓을 때부터 뭐 비용 문제로 협계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 인프라라는 게 사실 좀 그런데, 처음에 이제 신중하게 잘 깔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뭐 두고두고 좀 문제가 되거나 좀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처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왕복 10차선으로 처음부터 놓았어야 된다, 뭐 그런 말처럼, 어쨌든 협계에서는 차량 폭도 제한이 있고 속도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신칸센 같은 고속철을 운영하기에는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궤도가 협궤인데 신칸센 열차만 우리나라와 같은 표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표준계인 일본 고속철과 우리나라 고속철이 왜 열차 크기가 다를까? 이런 딱히 제가 뭐 호기심이 많은 성격도 아닌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마모토에서 가고시마로 향하는 60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근데 참, 같은 궤에서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만 봐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왜 KTX를 좁게 만들었을까? 궁금합니다. 네, 아직도 잘 모르긴 합니다. 어쨌든 결론이 그렇습니다. 나도 몰라. 저도 모릅니다. 영상 서두에서도 안내드린 대로 이번 영상이 잡소리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잡소리가 많아가지고 시청하실 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드디어 가고시마에 도착했습니다. 가고시마 중앙역에 내렸는데요. 여기 내리고 보니까 이 역이 구마모토역보다 더 번화한 것 같아요. 분명히 구마모토가 가고시마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데 말이죠. 게다가 구마모토는 TSMC 공장이 완공되고 그리고 가동되고 반도체 양산이 시작되면서 좀 더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돈다고 얼핏 들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TSMC 3나노나 4나노 같은 초미세 공정은 아니지만 외교에서 이제 대만이 가진 협상 카드가 이제 반도체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고급 기술은 타국가에 건설하기가 좀 만무하지만, 어쨌든 일본 정부 보조금을 몇 조씩 막 무진장 받아가지고 건설한 이 공장이 구마모토에 있어요. 그래서 구마모토 경기에 활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 어쨌든 가고시마 중앙역이 굉장히 번화합니다. 구마모토보다 더 번화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고시마 중앙역 JR 패스 교환 창구가 구마모토보다 더 줄이 긴 것만 봐도 여기가 더 활동 인구가 많은 동네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 자체는 아뮤플라자와 빅카메라가 연결되어 있고요, 다 같이. 그리고 길 건너에는 이온몰도 있습니다. 전망 관람차도 있고요. 역 앞의 풍경은 꼭 하카타역 그 정면 말고요, 뒷면 풍경이랑 좀 유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참말로 흐리네요. 사실 조금 춥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 남쪽으로 갈수록 더 따뜻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대로 식사다운 첫 식사는 라멘으로 정했는데요. 원래 가려고 했던 곳도 아니고 그냥 구글맵 보고 급하게 라멘집 하나를 찍었습니다. 가게는 가고시마 라멘 톤토로라는 곳이고요. 본점이었는데 구글 평점이 4점 밑으로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리뷰가 좀 많이 보였고 또 그 리뷰 내용들이 썩 나쁘지 않아서 그냥 방문했습니다. 키오스크로 먼저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은 뒤에, 그리고 키오스크
키오스크에서 나온 메뉴 종이 그걸 직원한테 주면 되는데요. 키오스크는 한국어는 없지만 그냥 영어로 변환해서 시키시면 되고요. 저는 제일 왼쪽 라멘 보통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아사히 병맥주도 한 병 추가했습니다. 자리는 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먼저 맥주를 주셨습니다. 많이 걸었던 터라 피곤했는지 그냥 맥주가 불컥불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주문한 라멘이 나왔습니다. 별 기대 안 했는데 라멘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슈가 야들야들하다 못해 막 부스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라멘 위에 올라간 저 갈색 토핑 같은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라멘이 약간 고소한 맛도 돌았습니다. 첫 맛은 고소하고 뒷맛은 살짝 조금 짜운 느낌? 제가 막립이라서 맛 평가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살짝 비싼 거 빼고는 맛있었고, 그리고 요리하시는 그 뚱뚱한 모자 쓴 아저씨가 불친절하다는 리뷰도 있었는데 저는 딱히 그런 건 없었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현지인들도 많았습니다. 숙소 체크인 전에 돈키호테를 둘렀는데요. 자, 가고시마 돈키호테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라고 하고 싶지만 어디에 있는 돈키호테 마냥 특별한 건 없고요. 저는 이상하게 이런 곳에 오면 뭐 우리나라 건 없는지 한국 거 없는지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인 가고시마 돈키호테 층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돈키호테도 구글 리뷰에는 의약품을 안 판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의약품 안 파는 돈키호테들이 간혹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 4층에 팔고 있었습니다. 약품 코너가 크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는 의약품들 동전파스, 카베진, 뭐 이부진 통제, 하브론 감기약 등 뭐 웬만해서는 있는 것 같았고요. 의약품과 일반 상품을 구입했을 때 의약품은 4층에서 결제, 일반 상품은 1층에서 결제를 따로 해야 하고, 만약 5,000엔을 넘게 구입을 하셨으면 그냥 물건들 전부 다 4층에서 면세로 결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제가 돈키호테에 온 이유는요, 일본 여행을 왔음에도 충전기를 3개나 챙겨왔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110V 돼지코를 안 챙겨왔지 뭐예요. 아, 왜 그걸 안 챙겨왔는지 저도 진짜 너무 황당하고 의아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비가 왔는데 편의점에서 우산 사기 돈 아까운 거, 그런 느낌이라서 뭐 충전기를 사야 하나 뭐 110V 꼬다리를 사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돈키호테에 온 건데 110V 꼬다리를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저렴한 충전기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일 저렴해도 10,000원을 하더라고요. 정말 돈 아까웠습니다. 이제 숙소에 왔습니다. 돈키호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라멘집, 그리고 돈키호테, 그리고 오늘의 숙소인 퀸테사 호텔 모두가 가고시마의 가장 번화가인 덴몽칸 지역에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구가 너무 평범한 무슨 작은 가게 같아서 놀랐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2층에 로비가 있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올라왔고요. 여기 기계에서 셀프로 체크인하면 됩니다. 잘 안되면 직원이 있는데 도와주시고요. 한 명이 묵는 숙소라서 그런 건지 카드키도 한 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로비에서 체크인 전에 짐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칫솔 같은 거 어메니티 챙기고 또 입욕제 같은 것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숙소는 13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고시마 지역이 숙소가 싼가 봐요. 주말이 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2박 연박에 106,000원 줬습니다. 숙소가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숙소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복도 끝에 있는 베란다, 발코니 같은 구역이 보여서 가봤는데요. 문이 열릴까 싶었는데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뛰어내리면 어쩌려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문 밖의 풍경이 참 멋졌습니다. 바로 사쿠라지마 섬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상하리만큼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날씨가 좋았으면 진짜 이쁘게 찍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이제 진짜 숙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객실 진짜 작네요. 근데 생각보다 침대가 큽니다. 객실은 조그만데 침대가 크다는 점이 있고, 아, 여기 USB 포트가 다 있구나. 뷰가 이게 생각보다 지금 여기 어떻게 열리는 건가? 이걸로 이렇게 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할까? 응? 이렇게 하나? 아, 이렇게 열린대요. 이렇게 열리는데 일단 닫고, 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기 사쿠라 머시기 산 있잖아요. 저 화산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지만 객실이 상당히 작다. 객실이 상당히 작다라는 겁니다. 여기 냉장고가 하나 있고 컵이 2개 있고 휴지가 있고 볼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나오네. 아무튼 저거 커피포트가 있고 제가 5시 30분에 체크인을 했고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있고 유튜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TV가 있습니다. TV도 이게 예전에 한 40몇 인치 그런 TV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래돼 보이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생각보다 가부시마가 남쪽이라 가지고 조금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춥네요. 네. 그리고 여기 구석 공간에 이렇게 옷걸이랑 뭐 슬리퍼랑 뭐 이렇게 있습니다. 딱 그냥 1인용 객실이네요.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여기는 여기도 약간 조립식 판넬 같은 그런 느낌 납니다.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화장실일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욕조라도 갖춰줬네요. 네. 객실 소개 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